김 기자. 9월, 10월은 천회 시즌입니다. 천회 시즌. 10월 중순에 이 기고만장 기자실이 1000회가 됩니다. 아, 네. 10월 18일에. 예, 축하드립니다. 그 특집 지금 이벤트 기간이에요. 그래서 각별히 더 많은 뭔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가 주고 또 시청자분들 또 받아야 됩니다. 예.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뭘 받으시려고? 뭔가 이 어떤 그 격려의 전화라도 받으려고요. 예. 자, 오늘 종목 발굴 현장 탐방 시간입니다. 김 기자, 최근에 좀 뭐 어디 다녀온 알뜰한 기업이 있나요? 오늘 소개해 주실 상장사는 어디입니까? 네, 그 계양전기라는 기업입니다. 계양전기. 네. 그 전동공구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서 보쉬라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전동공구 산업을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드릴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근데 국내 전동공구 시장에서는 보쉬와 점유율 약간의 차이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보쉬보다 많아요?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뜻밖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이 이제 그 자동차용 부품을 만듭니다. 주로 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모터. 네, 그러니까 전동공구랑 자동차 부품 이 두 가지가 이 회사의 뭐 전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자, 뭐 실적이라든가 재무구조도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제가 오늘 이 회사를 소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회사가 재무구조가 되게 안정적인 회사예요. 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3.9%밖에 안 되고요. 자본 총액이 1,479억 원인데 부채가 354억 원입니다. 야. 네. 그리고 보유한 현금성 자산도 300억 원이 넘게 있는 회사고요. 근데 대단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1,035억 정도 되는데 1,035억. 네. 이거 뭐 PBR이 1을 밑도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로만 보면 지금 주가는 비교적 저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양전기 관계자가 뭐라고 한마디 했군요. 네, 잠깐 읽어봐 주시죠. 네. 네. 그 대양전기 담당자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돈도 많고 그 부채비율도 적고 회사가 안정적인데 뭐 이유가 따로 있냐 하니까 모든 관계사가 그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차입 경영이 하나의 좀 철학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영 철학.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재무구조는 확실히 탄탄한 편이라고 회사에서도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돈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뭐 전동공구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자기들 주력 사업과 관계가 있는 사업 쪽으로는 좀 투자를 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양전기 최근 실적 추이는 어떻던가요? 네,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IT 부품주처럼 확 늘어나는 편은 아닌데요.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죠. 네, 그렇지 않죠. 보시면 뭐 이제 매출 연도별로 보시면 2010년에 1,935억 원, 2011년에 2,346억 원, 지난해 2,474억 원 기록했습니다. 아니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렇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2010년, 2011년에는 큰 도약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400억. 20% 정도 늘었네요. 중견회사가 20% 저런 그 또 오래된 제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전동공구가 이게 뭐 생긴 지가 뭐 10년, 20년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나온 지가. 네, 그렇죠. 수십 년 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20% 성장한다는 거는 되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는 회사인 거죠. 전동공구나.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그 시트용 모터는 국내 1위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캐시카우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매출액 증가했고 수익성, 영업이익, 이익 쪽은 어때요? 좀 제 느낌은 조금 작지 않겠나 이런 딱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그 평균 제조업이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보더라도 좀 낮은 편이에요. 지난해 매출액이 2,400억 원대였는데 영업이익은 2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2%가 채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직전해보다도 많이 줄은 수치예요. 직전해보다 50% 넘게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많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중국 공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중국 공장에서만 계양전기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중국 공장에서만 순손실이 30억 원이 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계양전기가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난해 좀 그 마케팅이라든가 확판을 위해서 비용을 많이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중국 공장 쪽에서 손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계양전기 전체 연결 기준 영업이익도 줄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올해는 이제 중국 공장 손실 규모가 지난해 한 절반 정도로 줄고 내년부터는 좀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법인, 중국 시장에서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하고 뭔가 해보려고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네. 공구시장 내수는 아무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더 팍 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네. 뭔가 해보려고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중국 법인이 적자를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올해 실적은 좀 어떻던가요? 네, 올해 실적도 좀 고만고만한 편입니다. 그 매출은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1,322억 원이고요. 그 지난해랑 거의 같은 수치고 영업이익은 44억 원인데 그 전년 대비해서 한 15%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영업이익 상반기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도 그 중국 공장 손실이 반영이 돼서 그렇고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중국 공장 손실이 감소하면서 그 수익성은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양전기가 어느새 중국 때문에 이제 그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특히 이익이 영향을 받는, 중국에서 좀 투자를 해서 그런 거죠. 성과가 그러면 올해 지나면 좀 난다 이렇게 좀 보는 거군요. 네, 올해는 이제 적자폭을 지난해에 비해 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부터는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겠다라는 게 회사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매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는 낫다, 내년엔 더 낫다 이렇게 좀 흐름이 좀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전망치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회사 측에서는 올해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상반기는 매출액이 고만고만했잖아요. 근데 이제 5% 안팎의 성장세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지난해보다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중장기 비전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특히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이 계양전기가 얼마 전에 주가가 조금 이제 잠깐 이제 반짝반짝 움직였었는데 이게 뭐 전기차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신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하고요. 회사 측에서 얘기도 참 어떻게 이 신사업 같은 거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좀 들려주세요. 네, 우선 전기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이제 어떤 보도에서는 전기차 최고 수혜주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언급이 한번 됐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회사 측에서는 그 전기차에 관련해서 국제과제 2건을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현대자동차가 포함된 국제과제도 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계양전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과제도 있는데, 근데 회사 측에서도 아직 이게 국제과제가 진행 중인 거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은 빨라야 2, 3년 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회사 측에서도 전기차 수혜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먼 미래에는 전기차도 당연히 계양전기의 좀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우선 보셔야 될 거는 앞으로 계양전기가 기대하고 있는 건 해외 시장 쪽 기대하고 있어요. 해외 시장. 네, 그 전동공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수출 물량이 200억 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지난해보다 거의 2배가량 증가하는 규모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군요. 네. 사실 그냥 2천억 넘게 하는 매출에서 200억 원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증가폭이 상당하네요. 맞습니다. 2배나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국내 시장에서 어쨌든 1위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그 역사와 품질에 대해서는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주로 유럽 시장 중심으로 우선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뭐 해외 시장에 법인을 또 세운다든지 그리고 해외 시장에
맞춤화된 제품을 따로 만들어낸다든지 그리고 관련 인력을 뽑는다든지 이런 준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포화된 국내 전동 공구 시장에서 벗어나서 회사가 한 단계 더 위에 가기 위해서 좀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쪽은 아직은 좀 얘기하기가 좀 이르다 이런 판단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언제쯤 좀 뭐랄까 그래도 그 가장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도가 났을 정도면 뭔가 좀 실체는 확실히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 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 뭐 모터로 유압 시스템을 변경하는 이렇게 좀 필수 부품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2, 3년 뒤에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회사 전체 매출의 10%까지 갈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기차 시장이 언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질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쨌든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면 그쪽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계양전기도 장기적으로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뭐 실적에 영향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올라왔는데 네, 최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혼외 자식 의혹과 관련해서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고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그 조치도 검토하겠다 하면서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국정원과 검찰 가운데 낀 조선일보. 네, 뭔가 좀 이 뭐랄까 이 공식적인 선상에서가 아니라 좀 그 어두운 곳에서 그죠? 네. 뭔가 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겠죠.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감히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네요.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얘기들에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알면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겠고 무언가 해야 될 텐데 뭘 하란 말이냐라고 물으시면 저도 참 딱히 대안은 별로 없네요. 그게 또 답답한 현실인 것 같고. 자, 유전자 검사까지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으니 밝혔으니 또 다른 재미난 얘기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재미나다. 네, 당사자들은 참 뼈가 아프겠죠. 자, 종목 탐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